예, 오늘도 뭐 자료는 실전 자료는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자료들을 빨리 넘겨드릴게요. 빨리 넘겨드리면서 방금 배우신 이론적인 부분을 실전 차트에서 접목을 시키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윤정두가 말씀드렸던 시장과는 다른 또 윤정두만의 매수 포착할 수 있는 그 비법. 그걸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 노출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까지 오늘 함께 들으시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 비법을 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만한 대형주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설명 실전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격도 대박주 따라잡기 실전 사례 이렇게 해놨는데 시세는 하락이에요. 네? 죄송스럽게도 원래 이제 상승 쪽에 무게감을 둔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것을 또 이제 놓고 배우셔야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갖고 나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이 뭐냐면 여기 써놨죠. 하락 추세 일단 어떻게 된다? 매수 구간은 92, 여기가 92입니다. 검은색으로 해놓은 게 빨간색 선이 100입니다. 100이에요. 그리고 요 검은색 위에 검은색 선이 102. 무슨 얘기냐면은 20일 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요게 요 위치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20일 이평선 대비해서 요 주가가 2% 이상 올라와 있다. 한 4% 정도 올라와 있겠네요. 이렇게 된다면 하락 추세 구간에서는 뉘어져 있지만 급등으로 연출되기 전에는 여기가 매도 구간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이 하락 추세에서는 이렇게 표현드린 교과서적인 내용대로요. 표현드린 이러한 구간이 되는데 이걸 그림으로 다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원래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다시 얘기해서 무조건적으로 매도냐? 무조건적으로 매도냐? 여기서 볼 때는 매도가 맞죠. 사실상은. 근데 실질적으로는 무조건적인 또 매도가 아닙니다. 그 뒷부분에 이제 심화 교육할 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도 사실은 무조건적인 매수냐? 여기서 예? 이격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짧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접근하실 수는 있을지언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 추세에서 접근하시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 거기에 숨겨진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평선의 기울기 우리가 놓고 보자고 했는데 그 기울기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 이게 아니라 이러한 구간에서 오히려 나와준다면 이평선에서요.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이 뉘어질 수 있는 구간에서 돌파해 준다면은 오히려 이런 구간에 매수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격이 발생된다면. 그죠? 근데 거꾸로 지금 형성된 구간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지금 설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기준점은 뭐다? 이렇게 해서 이 구간이 우리가 매수 매도에 설정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대한전선 일봉 차트. 이 부분 나중에 꼭 녹화방송 또 무료 다운받으시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죠. 하락 추세에서는 큰 수익도 안 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 수익 내려고 들어가는 건데 사실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추세가 돌려지려면 어떻게 된다? 이평선이 돌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런 하락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적인 목적에서 놓고 보시는 거고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역시 롯데푸드 하락 추세 구간이죠. 어떻게 됩니까? 매수 매도 구간 이렇게 설정된다. 그리고 영풍 역시 하락 추세에 뭐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살짝 반등 나오는 구간들. 이러한 구간에서 또 머리 아파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이러한 구간도 역시 크게 큰 수익을 내는 기준이 안 된다. 그래서 매매가 좋으신 분들이야 당연히 이렇게 이격이 크게 발생됐을 때 접근하셨다고 수익 내실 수가 있겠지만은 매매가 조금 서투르신 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또 쫓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평선이 돌려지게 됐을 때 전략은 뒤에 심화 과정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 역시 하락 추세 구간이고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죠. 이렇게 해서 하락 추세만 막 보여드리니까 화를 내시는데 자, 보여드립니다. 상승 추세 이제 나옵니다. KCC. 야, 다 무겁다. 큰일 났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무거운 종목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앞에서 이러한 구간에 매수 구간에 설정이 돼 있다 할지라도 이평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뉘어져 있죠. 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밑에 구간에서 편입을 하시게 된다면 바로 설정된 구간이 아니고 밑에 구간에서 편입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볼 수 있죠. 어떤 거요? 이평선이 뉘어져 있는 구간에서 급등이 나오게 됐을 때 그러면 이평선 21선은 어떻게 됩니까? 돌려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꺾여져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이 추세는 단기 추세로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는 구간은 여기가 되겠죠. 왜? 어찌됐건 이 구간에서 상승, 횡보, 다시 상승입니다. 근데 여기 뉘어져 있던 것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만 뉘어지더라도 이 이평선은 일단 상승 추세인데 이격이 고맙게도 여기서 딱 발생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평선으로 공략을 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오히려 매도의 구간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격도를 놓고 보시는 기준이 되게 된다면 오히려 여기서 기다리던 매수가 나온다. 기다리던 매수. 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21선은 당분간은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돌려지기만 한다면 그렇다면은 단기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매수 구간이고요. 음봉에서 들어가시기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돌려지는 이 흐름에서 들어가시면은 충분한 수익이 된다. 그래서 이평선과 이격도의 차이는 이평선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의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이평선은 여기 올라탔을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격도의 기준은 이 바닥에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바닥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음봉이 막 떨어져 내려오는데 떨어지는 칼날 잡으시겠습니까? 이격이 발생됐다고?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평선이 뉘어질지 돌려질지 내려갈지 그 부분 우리가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첫 번째로 놓고 보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충분히 배운 거기 때문에 캔들도 놓고 보시고 세 번째는 또 뭐라고요? 돌려지는 흐름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돌려지는 흐름에. 네? 왜? 이격이 발생됐고 돌려져. 그러면 이 이평을 안착을 안 하더라도 오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돌려지는 흐름에서 들어가면 되겠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심화 과정에서 또 노출을 시켜드릴 텐데 일단은 이 정도에서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평선 역시 20일 이평선인데요. 이게 이제 20일 이평선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매수하냐? 그리고 매도는 어디서 하냐? 짧은 것 같지만 이게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매매하시는데 재밌다 표현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격이 발생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돌려지는 흐름, 네? 이평선까지 완착이 안 되더라도 돌려지는 흐름이 나올 때 일단은 일정 부분 매매 가지고 오신 분들은 베팅을 하실 수 있다. 꼭 5일선이 아니더라도. 그죠? 그래서 이평선과 이격을 같이 놓고 보실 수 있는 흐름. 벌써 앞에서 힌트를 줬습니다. 그죠? 20일 거래일 동안에 이 종목의 흐름. 이평선만 놓고 보면 하향 추세 우려할 수 있지만 이격도를 같이 놓고 보면 접근할 수 있는 위치까지도 여러분들이 파악해내실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윙 공략도 하실 수 있고 단기 공략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21선 하나 더 나오네요. 예, 하나금융지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얼마나 재밌고 좋아요. 수익이 이렇게 나니까. 그죠? 여기서 뭐 매수하실 수 있는 구간이 살짝 못 내려왔지만은 이런 구간에서 역시 어떻게 됩니까? 추세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평선 위로 안착을 했을 때 역시 차익, 그 다음에 고점. 캔들로 잡기 힘들다. 고점을 캔들로 잡아내기 힘들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 가지 지금 교육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 다 한꺼번에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평선 다 보여드리고 추세선 다 보여드리고 이제 거래량 다음 주에 배울 텐데 거래량 보여드릴 거고요. 거기에 이격도 넣어드릴 거고 캔들 보여드릴 거고 어마어마하죠.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61선 하향 추세는 그냥 빠바박 넘어갑니다. 이런 매수 구간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조금 버겁다. 아시겠죠? 그리고 상승 추세 구간에서도 21선보다는 그나마 조금 낮습니다만 61선 기준에서는 여기 나와 있죠? 매수 구간 상승 추세에서 얼마요? 98% 수준에 잡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과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98% 수준이면은 여기서 이탈 살짝 된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격이 그럼 더 이렇게 내려가겠죠. 예?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으실 경우에 어떻게 진행을 한다? 뭐 어떻게 진행해요? 여기 캔들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캔들. 이평선 밑으로 떨어져 내려와 있지만은 음봉이 떨어지고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상승 잉태형이 뜨고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떠버리죠. 캔들 3개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평선도 올려서 놓고 어떻게 됩니까? 돌려지는 흐름. 이격이 줄어드는 흐름. 이격에서 매수 구간으로 설정해 준 이후에 돌려진 흐름. 그래서 조금의 차이긴 합니다만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분들의 기준이라면 완전히 안착하기 이전에도 이런 흐름에 미리 접근하실 수 있는 구간이 된다.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매도도 이평선을 쫓아 들어가시기에는 또 61선 기준의 이평선을 가지고 가시기에는 매도를 못 하시잖아요. 이격에서 이러한 부분이 차익 실현 구간으로 설정이 된다. 아시겠죠? 61선 또 놓고 보시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에서 계속 이격이 발생돼서
어떻게 됩니까? 기간 조정 가지고도 안 되니까 가격 조정 주고 오히려 매수 구간 주고. 그죠? 수급까지 놓고 보면 이런 때 맥점이 되는 거죠. 편입 하셔서 큰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일봉 차트 하이닉스 기준이 되는데요. 아까 그림하고 달라요. 아까 여기서 막 횡보하고 있는 그림이었고 이거는 2013년도까지의 그림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간에서 이평선이 하향이 됐는데도 매수 구간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힘들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캔들 돌려지고 모양이 나올 때, 이격을 줄여줄 때 그때 접근하실 수 있는 구간. 아시겠죠? 너무 빨라서 힘드세요?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야지. 자, 넥센 타이어 61선 기준 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호 타이어 일봉 차트입니다. 두 가지 이평선을 같이 놓고 보는 방법인데 이 부분도 참 이거 답답하네요. 지금 S51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뿐이 없어요. 예제가.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이평선 두 개로 매매 따라하기를 기준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21선이 단기선이고 61선이 중기선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21선이 61선 하향 혹은 21선을 깨고 내려갈 때 여기서 매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매도가. 그죠? 여기서 매도된 이후에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보고 쭉 내려가다가 어디서 돌려줍니까? 여기서 돌려질 때. 그죠? 21선 위로도 올라타고 61선 위쪽으로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 요럴 때 여기서도 안 돼요. 여기서도 안 돼. 왜? 21선이 위로 안 올라와 주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안 되고 이평선의 기준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놓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기준? 이격을 놓고 보시면서 단기적인 바닥을 한 번 더 잡아내실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90이 여기예요. 90이. 그래서 이렇게 돌려지기 전에 일단 여기가 매수 구간으로 일단 한번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 구간 설정되어 있고 여기는 과매도 권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과매도 권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를 돌려지는 흐름이 확인될 때, 네? 확인될 때 이렇게 뭐 망치형이 뜬다든가 혹은 여기서 추세를 돌려주는 흐름이 나와줄 때 단기 공략을 들어가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락 추세는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렵죠?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는 굉장히 쉬운데 상승 추세 돌릴 때.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의 이격도를 놓고 보실 때에도 똑같이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빨리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지금 S51 일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건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여서 이런데 밀려 떨어지고 돌려지는 구간입니다. 돌려지는 구간에 한 번쯤 접근할 수 있다. 이평선 올라타기 이전에 접근하실 수 있는 과매도 권역 이런 거 놓고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부터는 굉장히 짧은데 뭐 어차피 또 다음 주에 복습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이 부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다 못 알아들으신다 하시면은 지금 실시간 첨삭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불TV에서는 모든 전문가분들이 무료 교육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다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윤정두의 투자 비법 그럼 노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제 기준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앞서서 한 가지, 두 가지 이평선을 놓고 전략을 꾸렸잖아요. 아닙니다. 세 가지 이상의 이동평균선을 기준을 잡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매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교육교재 꼭 다운받으셔야 돼요. 이 수치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이 수치가 분명하게 달라요. 이게 실전입니다. 이게 실전이에요. 98% 여러분들 부담스럽습니다. 95% 정도 상승 국면에서도 내려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로 더 하향을 시켜놨습니다. 오히려 이거 봐요. 100일 때에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에서 매도는 굉장히 넓게 잡았습니다. 그죠? 매수는 더 보수적으로 밑으로 잡아놨지만 차익 실현은 더 높게 잡아놨다는 거예요. 왜? 상승 추세인데 우리가 정배열도 배웠고 다 배웠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그리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 국면 사실상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90 이하.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는 92라고 써 있었잖아요. 90 이하. 60일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됩니까? 더 88 이하. 저는 85 이하. 차익 실현 어떻게 돼? 더 짧아요, 더. 100 혹은 60일 이동평균선 기준에 60일선이 이렇게 있는데 하락 추세니까 이렇게 되겠죠? 60일선이 있는데 주가가 60일선 오기도 전에 차익 실현. 하락 추세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전이다. 그래서 앞서 보신 표와 이거 꼭 비교하시고요. 종목 빨리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그래서 실전 매매 비법에서 보시면 이평선 다 넣어놨어요.
이평선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는데 20일선, 60일선은 조금 굵게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매수 구간, 하락 추세선, 하락 추세는 이건 그냥 예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제만. 이건 기억해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 구간에서는 뭐 이러한 구간대 살짝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건설주들 작년부터 해서 잠깐 좋았다가 밀려 떨어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단기 수익이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또 어떻게 돼요? 샛별형이 완성이 안 되고 단기 반등 나왔다는 게 깨져버렸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과매도 권역에 22격도도 매수 구간, 그 다음에 62격도도 매수 구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돌려지는 흐름 뭘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잉태형. 이렇게 돼 있으면 뭐예요? 잉태 확인형이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20일 이평선에 올라타기 이전에 그 앞서서 조금 더 바닥에 편입하실 수 있는 구간이 되고요. 그 이후에 흐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매도 구간이 아직 안 왔어요. 부딪히긴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평선 타고 올라가는데 부딪히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오히려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설주들 지금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들 많이 진행돼 있고요. 자, LG상사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하죠? 이 추세 부분 이거 다음에 복습할 때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CJ제일제당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상승 추세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셔도 다 잡아내요. 뭔 기준으로? 윤정두가 알려드린 매수 구간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세 종목 빠르게 진행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십시오. 아시겠죠? 삼성생명 일봉 차트.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좋은 현상이 나와 있죠. 다 지나간 거 왜 보여주냐가 아니라 지금 딱 현상이 딱 좋잖아요. 95 이하로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LG 디스플레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출주 계속 보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돼 있어요? 95로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교육 받으시는가 동시에 제가 꼽아드리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조단위 종목군들이 지금 교육방송 보시고 편입하셨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시세가 왜곡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드린 교육교재 내용처럼 야, 윤정부 갖고 나온 종목은 다 급등했고 다 수익이 났는데 이제부터 갈 종목은 없느냐. 교육 받으신 그대로 대응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